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현대차그룹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TV를 트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지배구조 개편 소식들이 나타났는지부터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약간 생각하면 복잡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건 이런 거죠. 지금까지의 현대차 그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려막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있고요. 현대차가 또 기아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아차가 또 현대 모비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손자까지 있는데 손자가 또 할아버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돌려막기. 바로 이 그림이 지금 그런 돌려막기 구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숱하게 그 어떤 재벌 구조의 어떤 순환 출자 구조를 문제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그만 돈으로 막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순환 고리를 끊으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는데요. 10대 그룹 중에 기준을 보면 마지막 남아있던 것이 결국 현대차 그룹이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이 드디어 이번에 결단을 내린 거죠. 다만 이것이 계속 압박이 있었거든요. 당장 해라. 당장해라가 이번에 또 3월 말까지 해라. 4월 말까지 하라 보니까 이번에 결국 현대차 그룹이 결심을 했다라고 일단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주주가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갖고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주식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몽구, 정의선 회장, 부회장이 인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듈과 AS 부품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사업 영역도 이제 완전히 따로 분리를 시켜 놓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순환 출자 고리도 끊겠다라면서 개편 의지를 밝힌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것도 딱 한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대주주가 현대 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는 내가 지운 건데요. 현대 모비스의 30.3%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예. 그럼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를 갖고 가고 현대차가 또 현대 기아차를 갖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글로비스랑 현대제철이 있는데 여기서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기아차죠. 예. 그리고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제철이 각각 뭘 갖고 있었냐면 모비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모비스 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인수한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심은 그럼 이제 현대 모비스, 어저께 핵심은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현대 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해갖고 현대 글로비스에 합병하는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네. 요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바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한 게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현대 모비스는 지금 서너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품사업, 쉽게 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엔진을 만든다. 이렇게 엔진 중심으로 한 모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품 사업을 앞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핵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거 계속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핵심적인 투자 사업을 계속 하거든요. 해외 법인이 있는 건데 이거 계속 하는데 앞으로 뭐를 빼냐면 모듈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요즘 대부분의 부품은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어떤 협력사부터 물건을 받아갖고 조립을 하고 모듈 상태에서 현대차에 넘기는 건데 그 모듈 사업을 합병할 때는 현대 글로비스로 넘겨버리고요. 예. AS 부품 사업이 이게 정말 노다지로 돈 버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번 사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AS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차 인증 딱 막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가서 네.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외곽 다른 데 가서 하더라도 현대차 순정 부품 쓰시겠어요? 이런 거 그러셨죠? 예,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값은 비쌀지 모르지만 정품 사야죠. 정품 사거든요. 딱 그거거든요. 그걸 누가 한다? 그러니까 모비스가 하고 있던 건데 그걸 누가 한다? 글로비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이 그림만 보더라도 매출 규모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어떤 큰 어저께 나온 그림이 되겠으니까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대차 그룹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현대 글로비스가 얼마만큼 그러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갈까에 대한 궁금증도 가장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앞서서 일단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큰 그림 다시 한번 정리드려서 말씀드리는데요. 현대 모비스는요, 어떤 미래의 어떤 리딩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 그러니까 투자, 쉽게 얘기해서 현대 모비스는 앞으로도 크게 해서의 어떤 그룹의 지배구조에 상대를 했으면서 방향성도 제시하고 투자도 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 쓰는 일을 계속하겠다. 예. 돈 쓰면서 열심히 그 연구 개발하겠다는 그렇죠. 거가 되겠고요. 네.
현대차랑 기아차는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진도 만들고 뭐 이런 건 할 거 아닙니까? 뭐 현대 위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또 계열들을 통해서 현대 위아에서 엔진을 주로 하니까요. 그거 하고 미래자동차에서 뭐 투자도 다 했지만 결국은 파워트레인 이게 가장 핵심적인 동력 전달 계통인데 이거 계속하고요. 소재하고 금융부에서 각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일은 현대차, 기아차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비스를 이제 따라 보겠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분할된 모비스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AS 부품 및 모듈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를 딱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온 거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 어저께 레포트를 바로 냈는데 오늘이요. 3년 만에 사업 가치 정상화 기대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 일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글로비스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글로비스는 뭐냐면 배달을 위해서 했습니다. 배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딱 사겠다 그러면 울산에서 직접 가져오는 분도 있지만 어딘가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받잖아요. 예. 근데 현대글로비스 트럭이 쫙 오거든요. 트럭에 이제 글로비스가 예.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갈 때도 현대글로비스 맞고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쉽게 해서 배달하는 큰 배달의 뭐 민족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그런 건데 거기다가 크게 돈 벌 수 있는 캐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왔거든요. 글로비스가 좋아진다는 얘기 있고요. 예. 두 번째 핵심인데요. 요번에 합병 비율이 글로비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면 더 유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목표 주가를 17에서 22만 7천 올렸는데 딱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이 있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좀 호재 인식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에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가 상황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도 상승률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높았어요. 뭐 10% 급등을 했는데 네. 현대모비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역시 어제 뭐 6%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봤던 것은 네. 어쨌거나 경영자들이 네. 지분을 사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앞서 지금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문장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주면 합병 비율이 어찌됐건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불리한 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현대모비스라고 현대모비스가 생각을 할 수 약간 있죠.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 삼성증권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에서 현대모비스도 긍정적 의견을 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건데요. 결론을 같다는 겁니다. 대주주와 같은 배를 타자는 시각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오랜 증시 격언이고 해외에서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대주주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대주주의 최고의 관심 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통해서 향후에 배당도 많이 되고 주주 친화 정책도 결국 이걸 통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비논리적이지만 업계의 관행이다. 업계 일반적인 어떤 그동안의 트렌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나 모든 웬만한 데서도 현대모비스가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의 수혜주라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 비율만 보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 돈 되는 것들 다 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거 보면 실제로 보면 현대모비스 약간 손해 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온통 관심이 가장 큰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그게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약간 소설적인 얘기지만 소설 같은 얘기지만 현대모비스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순환투자 고리가 끊긴다 하더라도 상단에 있는 건 현대모비스가 네. 되는 현재 구조니까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야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차를 많이 팔아야 좋은 거겠지만 네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뭐 도미노가 됩니까? 네, 앞서도 정의원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짚은 내용이거든요. 기아차가 뭘 갖고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지분을 다 누구한테 넘기느냐. 지금 회장과 부회장한테 넘기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금이 돌 수 있는 거죠.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지만 글로비스를 통해서 글로비스가 지금 더 좋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배당도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네. 그러니까 글로비스의 배당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약간 가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냉정하면 똑같은데 현대 글로비스랑 똑같기 때문에 A랑 B랑 똑같기 때문에 맞바꾸는 거거든요. 나빠져 좋아질 건 없지만 느낌상으로 보면 뭐 느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도 약간 더 유동성 있는 자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아차에 대해서도 약간은 긍정적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현대차는 실제로 보면 효과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또
애매하게도 현대모비스 지분을 안 지분이 갖고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제철, 요 화면 잘 나왔는데요. 화면에 현대제철이 있거든요. 예. 현대제철이 또 뭘 갖고 있냐면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모비스에 지금 요번에 합병을 통해서 존속되는 모비스는 팔고요. 남아있는 글로비스는 갖고 있을 텐데 예. 존속되는 모비스가 남아있는 그 지분을 누구한테 넘기냐? 대주주한테 넘기거든요. 그게 지금 추정컨대 1조 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 1조만큼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예. 막 그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조만큼의 예를 들어서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뭘 할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플러스 정도로 유동성 정도. 1조 원의 유동성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연에 1% 이자라면 얼마니까? 100억 원인가요? 예. 그 정도 플러스가 나겠죠. 그럼 참 이거 보면 네. 이 고리에서 끼지 못하는 게 유일하게 현대차가 좀 될 수 그런 있을 거죠. 것 예, 같은데요. 예. 근데 뭐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우리가 현대차 그룹 얘기하면서 네. 위원님이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어쨌거나 긍정적인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어색해서 네.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저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오늘 길게 말했으니까 중요한 사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대차 기아차 얼마 전에 주가 또 떨어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재료가 또 나온다.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건 지배구조 조폐이 나오는데 제 예상이 맞춘 거죠.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뉴스가 나온 네.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예. 그 제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어저께 바로 멘트가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이다. 네. 긍정적으로 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그런 건 일반적인 말씀드리겠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차 이제는 그룹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은 이런 거를 통해서는 시가총액이 늘어날 이유는 하등의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이렇게 좀 변화가 안에서만 있는 거죠. 네. 바뀌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좋아지나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현대차 예를 들어서 현대차 지금 백화점에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좋아질 게 없거든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연구개발 잘해서 잘 만들어서 그걸 잘 팔려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쉽게 해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누가 뭐라 해도 주가는 올라가는데요. 네. 어저께 그런 발표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가 갑자기 그랜저나 제네시스, 산타페가 갑자기 지금 50%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냉정히 보면 주가가 올라갈 하등의 이유는 없죠. 시가총액.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이런 걸 통해서 꿈을 잘 꿔갖고요. 정말 노력을 해서 현대차 그룹이 모든 사람이 선호할 만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근본적인 딱 방법 하나다라고 예.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뭐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의 급등 흐름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오래 지속되기에는 약간 힘에 부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나요? 힘에 붙이려면 뭐 하등에 힘에 붙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현대 글로비스가 약간 좋아지는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약간 좋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정말 꿈을 많이 꿔야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현대차, 기아차 정말 좋아진다? 이건 꿈을 15번 꿔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꾸고 정말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 없다? 제가 오랫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논리적 설득력은 없다라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도 싹 정리를 해드렸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